세노버스 에너지. CV는 제가 많이 보유한 주식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많이 추천했을 정도로 만만한 주식입니다. 최근에 조금 남아있는 2023년 만기인 3.8% 채권과 2024년 만기인 4% 채권을 올 2월에 조기 상환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상환기간이 남은 부채를 이미 대부분 상환했고 아직 남아있는 양마저 조기 상환하는 걸 보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돈 빌리기로는 제일 인색한 석유 섹터에서 애초에 3.8%와 4%대의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는 능력부터 대단하다고 봅니다. 거기다 이 정도 낮은 이자율이면 현금이 있어도 빨리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미리 갚는다는 것에서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그만큼 소형회사보다 대형 종합회사가 돈을 유통하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세노버스는 2025년까지 부채 상환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7%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 중인데 12월에만 7.6밀리언 개의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코노코필립스가 본인이 들고 있는 CV 주식을 다 팔게 되면 주가 압박도 줄어들게 될 거고 올해 부채 레버리지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당을 얼마나 올려줄지 궁금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CV는 유가가 WTI 45불인 상황에서도 앞으로 5년간 배당을 현재의 4배 정도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CV의 천연가스 자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일샌드의 특성상 셰일 오일처럼 천연가스가 원유 시추 중에 부가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일샌드 특성상 송유관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부가물인 컨덴세이트를 섞어서 희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일샌드 회사들도 천연가스 유전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최대 석유업체인 CNQ 같은 경우 오일샌드가 주력이지만 총 생산량의 26% 정도가 천연가스일 정도이고 캐나다 천연가스 생산량 1위이자 북미 전체에서 5위인 TOU 다음으로 캐나다에서 생산량이 2위입니다. 재미있는 건 한때 같은 회사였다가 천연가스 자산을 가지고 갈라진 OBB의 캐나다 몬트니 자산이 캐나다 생산량 4위이고 바로 그 다음이 CV일 정도로 CV의 천연가스 생산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스키 인수 때 따라온 남중국해와 인도네시아 앞바다의 해양 유전 자산도 있지만 캐나다 서부의 일반 유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약 2배 정도 많습니다.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약 18%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참고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미 1위는 미국의 EQT입니다. 미국 순위는 그 뒤로 SWN, CTRA, CHK, AR, RRC, CRK, CNX 순위입니다. 다운스트림을 보면 중국이 자국 소비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료유 수출량을 줄였고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낮은 재고와 추운 날씨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료유, 특히 디젤 가격이 급등하는 중이라 CV같이 정유소를 가진 종합회사들에게는 정유 마진이 올라간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미국 디젤 가격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종으로 올라선 오미크론 변종이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면서 국가 간의 항공기를 이용한 이동 환경이 개선된다면 항공유 수요 회복도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 올해 CV는 현금을 찍어내는 일만 남아있는 것 같고 주주 환원으로 최소 2빌리언 달러 이상을 쓸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CV는 올해 업스트림 생산량은 4% 정도, 정유 물량은 6% 정도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화재 사고에서 복구 중인 허스키의 수페리얼 정유소는 내년 초에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회사들은 본인이 소유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사업 간에 자연스럽게 해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품 가격에 대한 해칭을 하지 않는 편이라 대부분의 종합회사들은 현재 높은 제품 가격의 이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오빈티브, 메이저 종합회사인 엑손과 쉐브론을 비롯한 COP, CNQ, SU, EOG, PXD, DVN, FENG 등의 대형 회사들이 주주 환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면 바로 다음 타자는 CV나 OBB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MRO, CTRA, APA, OAS, MUR, PDCE, CIVI 등도 비슷한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BS의 글로벌 자산관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MSCI 월드 에너지 지수의 2021년 상승률이 35%로 유가 상승률 50%보다 뒤처져 있다면서 석유 주식들이 올해 유가를 추격하면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업계 내 최고의 주식을 꼽는 설문조사를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TPH, 트루이스트, 모건 스탠리 등이 포함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에게 돌렸는데 가장 긍정적인 관심을 받은 종목으로 놀랍게도 OBB가 뽑혔습니다. OBB는 지난 1년 동안 2배가 올랐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랠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올해 시총 8빌리언 달러 이상의 중대형 주식 중에서 최고
최고의 픽은 OBB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이 CV라고 생각합니다. OBB는 강력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부채를 목표치까지 낮추고 나면 DVN처럼 FCF의 일정 부분을 주주 환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채를 3빌리언 달러로 낮출 때까지는 이전 분기 FCF의 25%를 환원할 계획이고 순부채를 3빌리언 달러 밑으로 낮추고 나서는 FCF의 최소 50%를 주주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올해 평균 유가가 80불 이상, 천연가스 가격이 4불 이상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기본 150밀리언 달러 배당 외에 기본 배당의 7.3배에 해당하는 1.1빌리언 달러의 추가 환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DVN에 투자할지 넥스트 DVN인 OBB에 투자할지는 개인 취향 차이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OBB가 S&P 상위 인덱스에 포함되어서 더 많은 패시브 펀드에서 러브콜을 받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름을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BB의 최고 약점은 올해 천연가스 해칭이 너무 낮은 가격에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본격적인 주주 환원을 앞둔 중대형 회사 중에 올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OBB나 CV는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둘 다 꼭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나열한 대체 가능한 비슷한 범주의 주식들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버밀리온 에너지, VT는 현재 시총이 2.57빌리언 달러입니다. 하지만 WTI 유가 75불과 천연가스 가격 3.7불 기준으로 올해 FCF가 미국 달러로 1빌리언 달러를 넘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시총의 거의 40%가 FCF라는 말입니다. 물론 시총 대비 FCF를 보는 수치는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정확한 수단은 아닙니다만 40% 정도나 되면 그냥 사면 됩니다. VT는 올 1분기 중으로 주당 0.06불 정도의 배당금을 줄 거라고 발표했었는데 이는 현재 유가 대비 연 비율이 약 1.5%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당시 예로든 제품 가격과 FFO보다 올해 실제 FFO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배당이 원래 발표보다 상향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설사 처음부터 상향 조정되지 않더라도 배당을 빠르게 올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배당도 배당이지만 VT의 최근 상승 이유는 올해 말이면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부채 비율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FFO의 47%가 유럽 천연가스 판매에서 나온다는 걸 고려해보면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VT 주가 상승을 받쳐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VT의 최고 약점은 유럽의 가스 가격 변동입니다. 만약에 러시아와 유럽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옥시덴탈, 누군가 그럼 넥스트 VT가 될 수 있는 주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옥시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FCF와 막대한 부채로 인한 저평가, 그리고 배당 상승 여력 등에서 옥시는 시총이 무려 13배나 작은 VT를 닮았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옥시 역시 VT처럼 올해 운이 좋으면 현재 시총의 약 40% 정도를 FCF로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미친 FCF를 보여줍니다. 지난 3분기 말에 옥시가 가진 순부채는 29.6빌리언 달러였는데 빠르면 올해 1분기가 끝나면 회사의 순부채를 목표치인 25빌리언 달러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말한 것처럼 배당을 올려줄 것 같고 주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오를 것 같습니다. 부채 외에 옥시의 약점은 꼬박꼬박 배당을 바치고 있는 워런 버핏의 우선주입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본인 포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에 넣을 만한 주식은 당분간 배당은 없겠지만 매력적인 가치의 저평가 소형 주식입니다. 여기는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SM, LPI, CPE, CDEV, 알라로시, ESTE, REI, AMPY, SBOW, SD, DEN, GTE, KOR, 그리고 배당 상승 여력은 있지만 이 카테고리에 잘 어울리는 NOG, HPK, CRGI까지 해서 입맛에 맞게 한두 개 정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만 집중적으로 노리겠다고 하시면 브라질 국영회사 PBR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PBR은 과거에 정경유착 스캔들이 있었던 만큼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앞으로 5년간 배당으로 60에서 70빌리언 달러 정도 사용할 거라고 발표했고 15에서 25빌리언 달러 정도의 논코어 자산을 판매한다는 계획도 같이 발표하면서 브렌트 유가가 65불만 유지되어도 이런 배당 계획은 충분히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이긴 하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 상승은 조금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주가 조정은 오는가? 회사마다 실적 발표 시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형 회사부터 발표합니다. CV는 2월 초, OBB는 2월 중순, LPI는 2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3월 초에 예정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즉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해칭이
많은 회사도 있겠지만 4분기에 평균 제품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적보다 더 중요한 올해 전망 또한 아직은 매우 밝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무조건 실적 때까지 들고 가면 승리하는 게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항상 개미들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석유 섹터는 조정을 줄 만한 핑계가 1년 365일 매일 있는 섹터입니다. 단적인 예로 며칠 전 중국이 구정전에 비상 비축유를 방출할 거라고 발표했고 최근 원유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리비아는 반군 활동으로 마비되었던 주요 유전의 생산량을 회복하였고 사우디 아람코는 원유 수출 가격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거기에 인도 정부와 인도의 최대 정유사는 80빌리언 달러 규모의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가는 요 며칠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유가를 끌어올린 최고 이유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3월보다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소식으로 미국 달러가 급격히 하락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을 둘러싼 러시아의 무력 시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 역시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휘발유값 높다고 호통치는 것조차도 유가 하락의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핑계는 큰형님들이 무엇을 언플하냐에 달려있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즉 제 초보교실 사와 큰형님들이 주식 유가 시장에서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뒤통수 치는 법 영상에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조정은 큰형님들이 이익 실현하고 아래로도 먹으면서 그 단기 바닥을 잡고 다음 상승에 탑승하기 위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주식이라는 금융상품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주식은 큰형님들이 개미지갑에 코 묻은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남은 시점에서 1월 말쯤에 시장이 주가를 굉장히 올린다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큰형님들은 지금 먹고 실적 발표 전에 주종 주고 실적 발표하고 단기 바닥 잡아서 다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큰형님께서 우삼겹을 맛있게 구워 드시고 메인 코스인 갈비살을 굽기 전에 불판을 새로 갈아 엎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저의 가설이고 조정은 실제 닥치기 전까지 개미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저라면 주주 환원이 있는 주식은 대부분 들고 가면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갈 것 같고 주가 변동이 큰 소형주들은 1월 말에 어느 정도 목표 가격에 온다면 레버리지가 낮은 종목으로 조금 포트 조정을 해주거나 현금을 조금 들고 있으면서 조정이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유가나 주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늘 개미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장기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